특검이 이제 어제로 수사를 마무리를 했죠. 공소유지를 위해서 이제 중앙지법 근처로 사무실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자, 어제 중요한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사실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사익을 추구했다 이 부분을 두고 특검은 바로 최순실 씨가 사익 추구를 위해서 미르와 K재단을 설립을 했고 대기업의 출연을 강조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선의로 한 것이고 최순실 씨 이권 개입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 다음을 보시면요. 삼성의 미르와 K재단 출연 지원이 뇌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과 특수본, 검찰은 삼성이 지원한 돈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한 뇌물이다라고 봤는데 청와대 측, 박근혜 대통령 측은 어떤 기업인에게도 부정한 청탁이나 불법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 공동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이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청와대는 너무 엮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애초에 그 특검에서 한시적 기소 중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전공법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찰에 이 사건이 넘어갔을 경우에 특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수사를 검찰이 만약에 인용되었을 경우 내지는 기각되었을 경우에 탄핵을 주도했던 여야가 주도권을 행사할 텐데 그런 정치적 외풍을 검찰이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특검이 한 일은 특검이 마무리 짓겠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기소 피의자로 명시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피의자 명시된 것이 네. 얼마나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에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내실 있게 준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좀 판단할 일이 아닌가 싶지만 특검으로서는 스스로 매듭을 지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시한부로 기소 중지를 하는 방법까지도 고려를 했지만 특검은 일단 전공법을 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규철 특검 대변인, 특검보의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다 고려해 봤을 때에는 일단 피의자로 입건을 한 후 바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헌정사상 최초의 의미가 있는 바로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냐면 3월 10일 내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 아니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이에요. 네, 전제가 그러니까 인용 결정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바로 전직 대통령 신분 즉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바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이규철 특검보 이야기는 뭐냐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시한부 기소 중지해놓으면 그것을 풀어야 된다. 근데 어차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하겠다는 처음에 당초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했는데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것이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당초 대통령을 갖다가 만약에 왜 조건부 기소 중지를 갖다가 한다고 한다 그래놓고서 막상 안 하고 그냥 넘기느냐. 뭐 이 대목에 대해서 뭔가 약간은 지금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 일민미술관 옥상에 있는 파노라마 카메라로 훑어드리는데 다시 한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집회 시작 1시간 17분 정도 남았는데 거의 꽉 차, 그러니까 물론 듬성듬성한 그 공간은 보입니다만 굉장히 많이. 이게 이제 보면 왼쪽 위쪽이 저게 대한문이죠. 대한문이 제가 잘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탄기국 집회는 항상 보면 대한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북쪽 끝이 어디였냐니까 좀 서울시 의회 있죠. 서울시에 거기서 보면 차벽을 쳤습니다. 자, 저기가 동화면세점 앞쪽이고요. 동화면세 앞.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대한문 이쪽으로부터 해서 지금 이쪽에 차벽이 세종로 사거리 좀 막혀 있지 않습니까? 폴리스 라인에는 경찰이 한 줄 더 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광화문대 광장을 보호하는 외차벽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천막 안으로 또 내차벽이 보이는 이런 모습 저희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저 처음 봐요. 예전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한창 우리 가장 많이 모였던 게 아마 6차 촛불 집회 될 겁니다. 근데 232만이 모였다고 그랬을 때 그때 보니까 저기 광화문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어디까지 갔었냐 하니까 현재 거의 숭례문 그 아래까지 와 있었고 그때만 해도
태극기 집회는 서울역에서 그 당시 폴리스 라인 어디 쳤냐니까 숭례문에서 쳤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아마 꽉 찼었어요. 그때 아마 232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승복하는 광장의 문화.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나 오늘은 제발 평화적으로, 물론 지금까지 평화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오늘은 성숙한 시위 문화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또 집회를 열었으면 하는 심정인데요.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자, 석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특검, 응원도 많이 받았고 지적도 많이 받았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제 출근길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 섭섭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리 잘 해야죠. 안녕하세요. 되게 시원섭섭하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안 하려고. 이따가 브리핑 할 때 해야지. 이따 갑시다, 이따가. 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버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날에 정말 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특검 뭐 여러 가지 찬사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의 스타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방금 전에 보신 이규철 특검보, 코트 왕이다. 정말 패셔너블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항상 수트빨이 좋았다 그래요. 스타일리스트가 따로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깔맞춤을 하고 다녀서 외려, 그러니까 좀 그 비주얼, 외모가 외려 더 처음에 이제 눈길이 갔던, 그리고 나서 이제 늘 2시 30분에 공식 브리핑이 있었죠. 그러면서 네, 좀 그렇죠. 익숙해진 거. 그리고 또 뭐 어찌 보면 좀 뭐 군인 출신인가 싶을 정도로 각도가 있으면서. 절도 있는. 네, 예. 그러면서도 또 뭐 여유 있게 브리핑을 잘 했는데. 네. 항상 저 패션이 저도 봤는데 목도리가 항상 바뀌더라고요. 넥타이하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현장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유승민 의원도 인기가 참 좋았었는데 이게 또 대선을 나오니까 기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었는데 저는 저 특검이 당분간은 저는 뭐 제가 너무 저 오지랖이 넓은지 몰라도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특검의 지금까지 했던 공이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거는 이규철 특검보가 판사 출신입니다. 아, 네. 판사 출신인가요? 그- 네. 그 검사 출신하고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입을 맡았다는 게 이채롭고 아주 무뚝뚝하고 날카롭게 특검의 입으로서 브리핑을 해왔는데 사실상 그 청소하는 그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할 때는 양치를 하다가도 화장실에 마주치면 양치를 빼고 공손하게 90도로 인사하는 인간적으로도 아주 훈훈한 면모로 보여줘서 안팎으로 많은 그 찬사를 받았던 그 특검의 입이 아니었나 아주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준 특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니 해도 그래도 이 특검 이름 자체가 박영수 특검이니까 그렇죠. 박영수 특검이 좀 한 얘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박영수 특검 처음에 특검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이 점점 없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변화를 직접 보시죠.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큰 부담이 가는 사건은 없어요. 그래서 어제는 잠을 좀 설쳤어요. 세월호 7시간 일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 7시간의 그 문제가 소위 그 청와대 기관과 관련된 문제라면은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수원 섭섭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리 잘 해야죠. 정리 잘해야죠. 저 말이 이제 공소유지 얘기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요. 공소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박영수 특검 보면 20일, 70일, 또 90일 동안 그다음 사실 수사를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한 구체적 증거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특검. 네. 12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가장 막강하기도 했지만 가장 무거운 네. 그런 가장 무거운 심정으로 특검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도합 31명을 구속 내지는 불구속으로 기소했어요. 역대 최고로 많습니다. 네. 최고로 많은데
이 31명 갖고 앞으로 이 특검의 경우는 3-2입니다. 네네. 구속의 경우에 보통 일반 사건의 경우는 6-4사예요. 네네. 16개월, 24개월, 대법원 4개월인데 구속. 이 특검이 기소한 사항은 3-2-2, 즉 7개월 이내. 예를 들면 보면 뭐 김기춘이라든가 조윤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공소유지가 수사한 사람 따로 있고 실제 뭐 재판정 가서 얘기한 사람 따로 있으면 이거 제대로 공소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네. 아마 박영수 특검 쪽에서는 법무부 쪽에다가 한 8명에서 9명 정도는 검찰들을 좀 할애해달라. 네. 그래서 공소유지. 한 사람이 31명. 통상 같은 경우 보통 1명 정도가 남습니다. 네. 그래갖고 한 2-3명 정도 되니까 그 이제 피의자가. 근데 이번엔 31명이 되다 보니까 공소유지는 결국 앞으로 7개월, 8개월 후에 실제 박영수 특검이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일부 비판하는 식으로 너무 흔한 얘기 너무 과속으로 한 것인지 네. 평가가 대법원에서 채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유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박영수 특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 이런 뒷마무리, 뒷정리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자, 특검 얘기는 이제 윤석열 팀장 얘기로 이제 좀 맺어야 될 텐데, 자, 뭐 늘 점퍼 차림에 아주 그 소탈한 모습으로 나왔던 윤석열 팀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설의 칼잡이가 부활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 자, 이 윤석열 검사, 과거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와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서 화제가 됐었죠. 그 얘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 이거는 밝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그 마음이 괴롭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특검은 이제 공소유지와 검찰로의 수사 이관을 위해서 힘을 쏟을 예정인데 이것이 잘 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